피부 타입은 결국 타고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서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는 한은 피부 타입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각자 적절한 치료나 관리 원칙을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노두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드름인데요. 제가 거의 30년 이상을 고통받았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피부 MBTI 방법에 따른 피부 유형별 관리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MBTI란 거는 피부의 그 4가지 성질에 맞춰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2005년 닥터 마우만에서 만든 이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격 MBTI처럼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대략 나오고요. 유수분 밸런스, 피부 민감도, 멜라닌 색소 활성도, 피부 탄력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건성이냐, 지성이냐,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피부가 좀 검은 편이냐, 흰 편이냐, 또는 피부가 얇은 편이냐, 두꺼운 편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4 곱하기 4, 그러니까 16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저 같으면은 피부가 좀 지성에다가 민감하지도 않고, 피부는 좀 두껍고, 색소는 좀 잘 생기는 편이니까 ORPT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른 얘기지만 제 성격은 ENFJ입니다. 피부 타입은 결국 타고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서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는 한은 피부 타입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각자 적절한 치료나 관리 원칙을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 4가지 타입 중에서 여드름에 결국 어차피 중요한 거는 앞에 2가지, 건성이냐 지성이냐 또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이건데요. 이 2가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성이나 지성이 당연하게 중요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피부 민감성 부분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염증이 더 심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기존에도 저희 차인박 피부과 같은 그 경험 많은 피부과에서는 피부 타입에 따른 그 맞춤형 피부 치료가 아주 상식적이긴 했습니다만, 피부과로 오시기 전에 본인의 MBTI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여드름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요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이나 메커니즘이라 그러면은 국소적인 과피지 형성, 균에 의한 염증, 모낭의 비정상적인 각질화 요 3가지죠. 원인만을 따져보면은 사춘기 여드름은 어차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사춘기가 끝나면 없어지고요. 성인 여드름은 스트레스나 컨디션, 생리 주기, 호르몬 변화 이런 게 일상적인 거고, 음식으로서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혈당을 좀 빨리 올려주는 음식들이 있죠. 유지방이나 패스트푸드, 술, 한약, 헬스 보조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헤어스타일이나 산부인과 질환 이런 거로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일반적인 원인이고, 이제 가장 피부 MBTI랑 연관이 있는 원인 중에 화장품이 있죠. 옛날에는 너무 안 발라서 문제였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바르셔서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드름 원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일 프리 제품을 쓰는 것이고, 건조한 겨울에 비해서 좀 습도가 높고 이 피지분비량이 많아지는 여름일수록 화장품 단계를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민감성 지성 피부 경우에는 그 오일 성분이 있는 화장품 사용할 때 여드름이 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그런데도 민감성 지성인 경우에는 또 거꾸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습제를 좀 쓰셔야 여드름 악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성 피부고는 어차피 여드름이 화장품에 의해서 생기는 발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요즘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드름 중에 지루성 피부염에서 발생하는 여드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성 타입의 경우 코 주변이나 미간, 턱 이런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피부가 좀 붉어지고 각질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당기는, 땡겨서 온다고 이제 그러시죠. 속당김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건조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피부에 피지산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당기니까 해결한다고 보습제나 크림 같은 거를 되게 듬뿍 바르시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반면에 피지선을 막아가지고 2차적인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나 크림 사용을 빨리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하고 2차적인 여드름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색소성 피부 경우에는 여드름 색소 침착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색소성 피부, 즉 하얀 피부 경우에는 붉은 자국이 검은 자국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초기 단계에 여드름 치료를 할수록 자국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당연하게도 건성 피부가 지성 피부
피부에 비해서 여드름이 안 생기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타입별로 여드름 예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비민감성 건성 타입. 이 경우 여드름이 제일 안 생기는 타입이에요. 이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어차피 잘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 대처 잘 하시면 되고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 가볍게 바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민감성 건성 타입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잘 생기지는 않더라도 피부염이 되게 잘 생기고 피부 자극에 의해서 또 여드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화장품을 절대로 자주 바꾸지 않으시면서 보습력이 적당한 제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비민감성 지성 타입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안도 적절히 하셔야 되고 과하지 않은 화장품을 바르셔야 되고 화장품 단계를 줄여야 되고요. 주기적인 각질 제거나 필링제 사용 같은 것이 여드름 대처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타입이 민감성 지성 타입인데 이 경우에는 절대로 자극적인 필링제나 각질 제거제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서 보습제를 적당히 사용해야지 염증이 안 생기는데 이 보습제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잘 유발하지 않는 보습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써야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해결하시긴 좀 힘든 타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피부과에 오는 게 제일 좋은 타입이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른 여드름의 원인이랑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신다면 여드름을 집에서도 좀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노덕윤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